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싱슈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국내 어제 마감 상황부터 국내장 마감 상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장 마감을 앞두고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2,300선을 내주면서 2,291포인트로 1%대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820포인트로 0.8%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국 증시가 종가 기준 1.6%나 밀렸고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증시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앞서서 국내 증시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요. 종목에 집중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정보 공부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먼저 오늘 동시호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어제장 대비해서 소폭 밀리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88포인트 선 시작이 예상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었죠.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2%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으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의 주가는 0.3% 정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의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현대차의 주가 0.39% 오늘도 소폭 오르면서 시작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도 2%대 강세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6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포스코, LG화학의 주가는 약세 출발이 예상되네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네,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어제는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신한지주 최근에 금융주 흐름이 좀 좋지 못했었는데 이제 바닥권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KB금융은 약세, 신한지주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SK의 주가가 1.15%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업종 전반이 좀 약세였는데 오늘 0.3% 상승한 822포인트로 예상 체결 지수가 설정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예상 체결 지수 함께 보겠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1위 종목이죠. 1%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나노스의 주가가 오늘도 3%대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메디톡스의 주가 어제 4%대 조정이었거든요. 오늘 0.3%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포스코 캠텍은 여전히 강합니다. 1%대 강세 출발 오늘도 신고가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오늘은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내 증시는 좀 하락이었는데 오늘 장 어떨지 또 시초가 공략주까지 함께 좀 들어볼게요. 네, 전일 증시 마감에서는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2천억 달러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특히 장중에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어떤 채권 시장의 개입을 단행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에서 인도네시아 주가가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2시 20분 이후에 외국인들이 ETF 관련된 매도세가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스템 매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매물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매도세가 이루어졌고 전기전자라 건설주, 종이, 목재 등이 하락을 주도했는데 특히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욕심 때문에 기술주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오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힘든 시장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라든지 일부 순환매가 돌고 있는 2차 전지나 제지 그리고 엔터미디어 업종은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순환매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는 입장, 그리고 9월 중에 있을 여러 가지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순환매 장면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어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 관련된 실적이 추정치가 약 49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이야기했었던 상황입니다만은 전일 리포트 상으로 나왔을 때 1,300억대 이상의
영업 흑자로 상향 조정된다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3분기에 상당히 강한 리바운드를 추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긍정적인 요인은 중국의 정부가 LCD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이제는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LCD 관련 업체가 상당히 국내 LCD 관련 업체들의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 TV용 패널 가격이 또한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2분기 평균 판매 단가 대비 3분기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하면서 LCD TV용 패널에서 이익을 다시 낼 것으로 3분기부터 보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TV용 OLED 패널도 3분기에 소폭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 모바일용도 전반적으로 적자가 점차 줄고 있으면서 해외 전략 고객용 LTPS LCD 물량이 늘면서 예상보다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 E6 라인 가동에 따른 손실로 전사 영업이익이 일단 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흑자 기조는 다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이제 OLED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주류 시장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는 의미에서 OLED에 대한 모멘텀도 하반기 이후에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PBR 기준이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2011년 최악의 ROE일 경우에도 PB가 0.6배가 바닥이었습니다. 최근에 흑자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PBR이 0.5배 상황에서는 상당히 승산이 높은 주가 수익이다. 이런 부분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리바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000원, 손절가는 25,1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어제장 3% 오른 이제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LG 디스플레이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실적이 튼튼한 회사는 결국 상승한다. 원종윤. 편안한 가치 투자, 성장주도 투자가 답이다. 김유윤. 예, 목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원종윤 FA 팀장 오셨고요. 타임경제연구소 김유윤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체 전문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수익률 현황과 함께 수익률 순위까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원종윤 팀장 함께하고 계신데요. 먼저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수익률 현황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셨던 종목들은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지난주 주셨던 세 종목이 수익권이네요. 신풍제약이 7%대, 한성과 일동제약이 1%, 8%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 삼성전기가 눈에 띕니다. 8.5% 수익권입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저희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터치가 돼서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유윤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 현황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주셨던 SK하이닉스가 매수가 대비해서 0.13% 소폭 수익으로 올라와 있고요. 지난주 주셨던 종목 중에는 삼성 SDI 장중에 최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4%대 수익권입니다. 8월 23일에 매수됐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8% 이상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고 눈에 띄는 종목 8월 16일에 매수가 됐던 YG엔터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 중이죠. 목표 주가 달성이 됐습니다. 25%대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자, 원종윤 팀장님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1위 종목 다산네트워크스입니다. 7월 26일에 매수가 됐었는데요. 지금 12%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전기 일동제약이 8%대, 신풍제약 녹십자가 7%대 수익을 내면서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유인 연구원의 수익률 탑5 종목도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YG엔터테인먼트가 1위입니다. 목표 주가 달성이 됐고요. 함께 사셨던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미약품 어제 또 수익률 리뷰 시간도 있었죠. 16.80% 수익권이고 코스맥스, 에코프로, 현대건설까지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함께 보시죠. 손호루 팀장의 문배철강이 4위이고요. 김홍식 팀장의 쌍용양해가 30% 이상 수익을 내면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본부장 포스코 캠텍 오늘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됐었는데 역시 신고가 행진 중이죠. 26% 수익으로 6위. 여기 계시는 김유윤 연구원의 YG엔터가 7위, 반종민 팀장의 아미코젠이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1위부터 3위 전문가와 함께 종목 보시죠.
네, 1위는 여전히 손요로 팀장입니다. 에코마이스터 지금 69.71% 수익으로 1위인데 지금 2위 자리에 신일섭 소장의 삼성출판사가 올라왔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무려 50% 이상 올랐거든요. 52.34% 수익으로 2위에 등극을 하셨고요. 이용호 팀장의 코나아이가 그래서 3위로 좀 밀렸습니다. 40.91%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시니까 수익률 리뷰 들어봐야 될 텐데 제가 앞서서 회사 소개를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원종인 팀장이 골든트리 투자자문에 계시지요. 저희 다산 네트워크스 좀 보겠습니다. 7월 26일에 추천을 하셨었고 수익률이 지금 12% 가까이 나고 있는데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다산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경쟁사라고 부를 만한 회사가 이제 유비쿼스라는 이제 통신 장비 회사가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5G 관련해서 이제 통신 장비 통신 장비를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다산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제가 7,000원선 이제 저항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7,000원선을 깨고 실질적으로 이제 7,000원선이 지지 구간으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또한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특히 이제 9월에는 이제 통신 장비주들 그리고 통신주들이 힘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수를 하셔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투자 의견이었고요. 저희 간략하게 코스맥스 좀 들어볼까요? 13% 이상 수익이 나네요, 팀장님. 네, 예.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는 실적 모멘텀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대 고객인 중국으로의 발판이 주춤하게 되면서 실적 2분기에는 저점을 찍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코스맥스에서 가수 홍지연을 내세운 홍샷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9월 6일 목요일 국내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상황 볼 건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있는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보시죠. 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강하게 밀리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1.4% 하락 마감이 됐었는데요. 추가적으로 2%대 더 밀리면서 지금 주가 78,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0.75% 더 하락인데 지금 46,200원 정도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주가는 오늘 상승 전환이 됩니다. 0.18% 상승. 여기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주가도 0.11% 강과 출발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도에서 살펴볼게요. 어제 시가총액 6위로 올라온 현대차의 주가가 오늘도 강세인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8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회복 소식이 있었고 어제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 장도 상승이고요. 반면에 포스코의 주가가 오늘도 약세입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경기 민감 산업인 철강주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LG화학의 주가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이버는 0.14% 하락입니다. 자,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 흐름이 엇갈리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0.2% 정도 내리면서 2287포인트 선에서 시작이 됐고 반면 코스닥 0.11% 상승하면서 820선 지지가 됩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볼게요.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1% 상승이고 여기에 신라젠의 주가도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CJ ENM의 시가총액이 어제 3위로 밀렸는데요.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옵니다. 상장 이후로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밀려있는 CJ ENM이고요. 반면 나노스 HLB의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메디톡스 어제 4%대 조정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0.14% 상승 출발이 됐고요. 포스코 캠텍의 주가가 다시 오릅니다. 0.32% 상승하면서 2차 전지주 강세를 또 이끌고 있고 펄어비스의 주가가
지금 1%대 조정인데 나흘 만에 상승 전환이 되고 있는 거고요. CTO 드래곤은 오늘도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이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원종인 팀장께서 오늘 어떤 종목 선별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탑픽 종목 공개할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2310선을 지지를 받아야 실질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 선물 시장이랑 이제 뭐 파생상품 시장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은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지금 지지를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개인이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외국인들, 지금 빠져나온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에 다시 진입을 할지를 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드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저점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다시 사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첫 번째로 드릴 종목은 SK입니다. SK는 2018년 3월 기준으로 100개 정도의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형 지주사로, 자회사로는 이제 뭐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뭐 아니면 이제 제반 사업 관련, 이제 그다음에 배당 수익이나 이제 브랜드 수익을 주로 영위하는 지주 회사로서 뭐 SK텔레콤이랑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뭐 SKNS, 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SK를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로는 지주사로서 지금 자회사들의 성장들이 조금씩 돋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LG를 추천드렸을 때와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뭐 업황이나 산업에 따라서 흐름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지만, 지주사는 자회사들의 성장성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만큼 지주회사를 첫 번째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이 지주회사에 적합한 이제 상승 중인 종목들 위주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SK의 이제 자회사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내년 하반기, 뭐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정부의 평가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의 거의 수출의 메인 테마인 이제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도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뭐 석유 부문의 경우에는 뭐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석유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마진율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석유주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탄탄하고 안전하다라는 거, 그리고 석유라는 제품 자체가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드렸었던 SK네트워크스도 전일 이제 급등을 하면서 렌탈 사업으로서 이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렌탈 산업이 실질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SK는 이제 25만원 선 이제 지지 구간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전저점을 붕괴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K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전저점을 붕괴하지 않고 조금씩 저점을 위쪽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충분히 진입을 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를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외국인이 꾸준하게 수급을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7월 3일 저점을 형성하면서 반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9영업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개인이 의외로 SK 이런 지주회사들은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의 경우에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전 저점 구간인 25만 5천 원 선까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8만 3천 원, 손절가는 25만 원입니다. 예. 네, 두 번째로 드릴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제 생명공학 기술과 그 대량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암제 그리고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유방암 치료제인 허주마가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도 지금 진출해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업종의 악재들이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바이오 제약주의 경우에는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이라던가 그 다음에 나고야 의정서, 그리고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주가 실질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들, 그리고 매력도가 좀 떨어졌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북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보면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대부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다시 지수가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바이오 제약주가 첫 번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 잡으시기보다는 저점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제 고점에서 공매도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또 저점에서 저점이 형성되었을 때 다시 매수하는 식으로 분할 매수와 분할 청산을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단단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강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눌림목에서 잡고 간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7월 26일 기준으로 24만 5,500원 선을 터치하자마자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준 만큼 지금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는 그 개인 자산가들, 특히 이제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산가나 외국인들의 인기 종목 바이오 제약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좀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지속적으로 눌리는 모습을 보일 때는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외국인들이 다시 진입을 하는 시점에서 바이오 제약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만큼 바이오 제약주는 지금 또 살짝 주가가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점을 형성하고 그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다시 상승하는 지수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다시 분할 청산 하시는 것들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31만 원 선, 손절가는 24만 5천 원 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당장 현재가에 전부 다 매수하시기보다는 손절가 구간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분할 매수하셔서 충분히 큰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드릴 세 번째 종목은 동아ST입니다. 동아ST는 동아제약에서 사명을 바꿔서 동아ST로 이름을 바꿨고요. 자가개발 의약품이라던가 바이오 의약품, 제네릭이나 아니면 도입 의약품들,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실질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18년에 윤리경영 ISO 37001이라고 해서 이제 윤리 경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회계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항암 치료제를 국내에서 독점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최근에 이제 계약 체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격적으로 개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ST를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업황이 지속적으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업종의 그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업황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오 제약주는 정말 굉장히 많은 악재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는데요. 동아ST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분기별 매출액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승한 매출액, 순이익이 상승하는
그 순이익 증가 비율에 맞춰가지고 연구비라던가 개발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회사인 만큼 단기적인 진입보다는 장기적인 상승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신약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동아이스트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단단한 지지 구간과 그리고 저항 구간 돌파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아이스트의 경우에는 현재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바로 위쪽에 저항 구간도 바로 확보를 하고 저항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일장에 이제 저항 구간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깼지만 실질적으로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이 지지 또는 저항 구간이 밑에 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점들이 이 종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동아이스트는 최근 6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순매도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매도는 하루 또는 이틀 정도만 유지가 되고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으로서 바이오 제약주를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가부터 지지 구간이 10만원 선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1만 8천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9만 4천원입니다. 예, 원종인 팀장의 탑픽 종목 3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3종목 모두 외국인 지분이 20%를 넘어가는 종목인데 특히나 SK와 동아ST는 최근에 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저희 잠시 뒤에 목표 주가와 손절가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유윤 연구원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셨을지 지금 공개해 볼게요. 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요 며칠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우선 OLED TV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3분기 실적을 490억 원 영업 적자에서 1336억 원 영업 흑자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TV 패널의 가격 또한 상승을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중국 LG 디스플레이 하이테크와도 제조 장비 2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시장의 입지도 조금씩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2분기까지 바닥권을 치고 이젠 고점을 향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OLED 시장이 전망보다 조금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OLED 패널을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보이고 이런 추세라면은 4분기에는 흑자 규모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캐파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이 투입됐다고 하고 있고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으면서 영업 손실도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최신 트렌드로 꼽히고 있는 8K, 기존의 UHD인 4K보다 4배는 더 선명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8K TV 제품은 2013년에 일본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미 나왔었지만 대중화에 실패를 하면서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중이 그 정도의 선명도나 품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데 현재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았을 때 더 좋은, 더 나은 그리고 최고의 제품을 찾는 것들이 현재 시장의 트렌드고 그것을 따라가는 시기가 잘 맞물려서 성장의 가능성도 더 기대가 됩니다. 저번 주 말씀드렸던 MLCC 사업 부분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부분에서 타 경쟁사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중소형 OLED 부분에서는 애플과 삼성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가 R&D에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발전과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모습은 투자하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GS건설입니다. 플랜트 부분에서 2015년 이후에 감소했던 수주 물량이 올 하반기에 동남아 그리고 중동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가 있어서 안정적인 수입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의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에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GS건설에서 이번에 10조 원 정도의 베트남 프로젝트 착공을 실현시키고 있고 동남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베트남을 한 번쯤은 가보셨겠지만 성인 한 명당 한 개 오토바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나라고 약 1억 명 가까이의 인구와 높은 출산율 그리고 인구의 절반이 30세 이하라는 층으로 이루어졌고 실질 노동 인구의 수를 보았을 때는 실질 노동 인구의 수를 바탕으로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도시화율은 아시아 태평양 평균보다 밑에 있다는 점이 아직 경제 성장이 도시화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 그만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 처한 나라에서 좋은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만큼 좋은 성장을 보인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GS건설의 추가적인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플랜트 수주도 국내 주택 분양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인데 수치상으로는 분양 목표 대비 실질적인 신규 분양은 줄어들었는데 개포와 과천시의 대형 재건축 단지 분양이 내년으로 2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국내 이 물량들과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해외 플랜트 물량들은 앞으로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던 건설주들 중에서 저는 GS건설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예. 차트상으로는 현재 추가 상승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 저점을 찍고 나면은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43,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종목이 남아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오렌지라이프, 옛 ING생명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좋은 효과를 발생시킬 거라 예상이 됩니다.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올해 1월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하향세를 타고는 있지만 2분기만 놓고 본다면은 8년 만에 실적 부분에서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익 구조에 변화를 주고 기존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서 자본의 충족과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ING생명을 인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시장에서의 생명보험 회사의 입지가 인구 고령화의 비정상적인 속도를 보았을 때 앞으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ING생명의 RBC 비율은 1위로서 그리고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신한생명과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 카드 중심의 그룹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익 구조 면에서도 신한생명과 ING생명의 생명보험으로서의 수익 구조를 다양화시키면서 단기적으로는 은행을 포함한 자회사 간의 비용 효율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 조달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서 실제 이익 증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예전에 조흥은행, LG카드에 성공적인 M&A 경험이 있으므로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현재는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서 작은 계기와 함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는 5만원, 손절가는 37,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희윤 연구원께서 준비하신 새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늘 시초가 공략주이기도 했는데 앞서 주신 전문가보다 목표주가 조금 더 높게 설정하셨어요. 3만 원 주셨고 GS건설은 지금 주가 5만 원 넘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 세 종목씩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목표주가, 손절가 정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들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의 투자 의견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효성중공업의 주가 흐름부터 좀 볼 텐데 이 에너지 저장장치 ESS 부문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 기사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부터 좀 보겠습니다. 원종인 팀장님. 네, 효성중공업의 경우에 ESS 부문 이제 실적 개선이라고 했는데요. 네. ESS라는 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제 수소차의 충전소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력기자재라던가 이제 전기차 등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제 미래 전력망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그 개발 상품이 이제 ESS라고 부르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어떤 호황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래 산업의 한 분야로서 뭐 AI, 뭐 인공지능, 뭐 4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5G라던가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AI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제 이런 미래 산업의 한 분야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업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사실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상승세로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오히려 지금 8월 28일, 그러니까 8월 말부터 시작해서 강한 상승세를 한번 보여준 여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호재를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호재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 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효성중공업이 54,000원 선이죠. 54,000원에서 55,000원 선 이 사이에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시면 이때 매수를 들어가시되 큰 비중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뭐 분할 매수로 한 20% 정도만 진입을 하시고 그 이후로 뭐 5만원 선에서 뭐 2차 매수를 들어가시는 등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뭐 5년 내지 뭐 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긍정적이신 거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봐드렸고요. 이번에 대북주 중에서 현대 로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잠시 뒤에 평양 특사단의 방북 결과가 어떨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김유윤 연구원께서는 이제 현대 건설을 또 포트에 담고 계시는데 오늘 현대 로템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대북 특사단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오늘 그 결과가 기대되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 중에서 경제 협력이 재개가 된다면은 1순위로 꼽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현대그룹은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께서 솥대를 몰고 방북했을 때부터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남북 경협 외에 인프라 건설이나 자원개발 등 전에 없던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 로템도 대북 사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팔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직 네. 결과를 우선 지켜보고 지금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나중을 기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지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아우러 드렸고요. 이번에 삼성출판사 보겠습니다. 최근 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엊그제 주가 50% 이상 올랐고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회사 그 아기상어가 영국에서 또 히트를 치고 있다라는 소식도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요. 주가를 좀 예측할 수 없는 게 예전부터 이 같은 호재에는 좀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못 움직였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좀 여쭤볼게요. 원종인 팀장님. 삼성출판사의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네. 오늘 장의 경우에는 초반 강세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일장까지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틀 연속으로 거의 뭐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아기상어가 영국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아기상어의 경우에는 뭐 아이돌들도 굉장히 많이 뭐 콘서트라던가 이런 곳에서 많이 불렀었고요. 예. 뭐 항상 뭐 동남아시아를 가서 콘서트를 하든지 뭐 이제 아니면 뭐 글로벌 페스티벌을 하거나 이랬을 때 항상 아기상어는 이제 여자 아이돌의 주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진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되게 많이 올라가는구나 정도로만 판단을 하시는 게 옳지, 이 상황에서 내가 진입을 해서 뭔가 수익을 얻어보겠다 하시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을 보인 종목들은 대부분 한번 크게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지금 진입을 하시는 건 조금 무리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출판사의 경우에는 또 아기상어뿐만이 아니라 핑크퐁이라는 이제 아기들,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이제 울고 있을 때 틀어주면 가장 좋은 노래들이죠. 이런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서 또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핑크퐁 킨더스쿨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는 종목이지만 이렇게 급등할 정도의 매력이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출판사에 대한 원종인 팀장의 투자 의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 분석할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원종윤 FA 팀장, 또 타임경제연구소의 김효윤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군단 중에서 한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에 8위에 올라와 계시죠? 리더스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연결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8월 2일에 주셨던 포스코 캠텍 리뷰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어제장 종가 기준 23.23% 수익이고 오늘도 오르던데 지금 신고가 행진 중이고요. 목표 주가 7만 원을 주셨었어요. 계속 지켜봐도 좋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7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오늘 지수가 조금 크게 빠지면서 장초에 크게 빠지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평선이나 뭐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포스코 캠텍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장에서 기대되는 탑픽주 들을 텐데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으실 예정이십니까? 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예, 이 기업은 조선 해양 부분 사업과 건설 부분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해양 사업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조선 사업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 조선 부분에 이제 수주가 굉장히 들어오면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황이었던 중공업 분야가 이제 다시 주목을 받으며 현재 지금 이 기업도 같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7월 미국과 이제 유럽이 이제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를 하면서 LNG선 발주도 이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역시나 이제 세계에서 이제 발주된
LNG선의 이제 80% 정도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수출하는 만큼 역시 이제 국내 조선 업계가 주목받으면 다시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이 이제 8월에 3.7억 달러 액화 이제 LNG 운반석 두 척 수주에 이제 성공하면서 이전 크게 적자 전환했던 재무적인 부분들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기대감을 지금 갖추고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이러한 수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업체 AET로부터 셔틀 탱커 이제 한 척을 수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이제 수주를 계속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 선박 수주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제 친환경 선박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친환경 선박 즉 이제 ESD 즉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에너지 절감 장치를 통해서 선박의 형태와 이제 속도 그리고 운항 지역의 이제 파도 및 바람의 특성까지 이제 고려하는 시스템을 선박에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높은 위치에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세계 조선 업계에서도 연료 절감 장치를 이용한 이제 적용된 선박들이 이제 앞으로 꾸준히 이제 주목받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좋은 종목이긴 한데 단기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전에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불황을 크게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거쳤던 그 삼성중공업이 아직까지는 이제 이러한 영향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미쳐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은 종목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도 지금 그 에코와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료 절감 장치를 이제 통한 이제 선박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모습들을 이제 앞으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이고요. 지금 목표가는 이제 10,000원, 손절가는 이제 6,700원을 이제 잡아드렸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자동차 조선주 쪽 움직임이 좋은데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리더스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장한 지 3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희훈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장중 중국 증시가 1% 넘게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23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외신들은 무역전쟁에 더해서 신흥국 위기에 대해서도 일제히 보도를 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증시에 대한 이 글로벌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는데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0% 하락하면서 2289.45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 9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8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9시 3분경에는 2285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들 오늘 매도폭 큽니다. 현재 887억 원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는 2%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1% 넘게 하락합니다. 현재 46,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83,000원대까지 올라섰는데 오늘은 8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78,000원대까지 현재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55% 하락하면서 27만 3,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약 4주 만에 28만 원 선까지 올라섰는데 어제도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램시마와 트룩시마 등 대규모 해외 판매 계약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45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현재 6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2.33% 상승하면서 13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이 미국에서 매출 증가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에 대해 이 금융 부문의 개선이 실적 반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30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매도세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5거래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소폭 빠지면서 35만 7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이 소폭 빠지면서 73만 원 선에, 그리고 삼성물산 오늘 12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61% 하락하면서 814.96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820선에서 출발을 해서요. 822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22분경에는 14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400억 원 넘게 삽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과 이 개인들은 바이오주를 여전히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하락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0.54% 하락하면서 92,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JENM은 오늘은 움직임 없이 현재 23만 9,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6월달만 하더라도 4만 원대에 거래가 됐던 신라젠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7만 5,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스와 HLB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HLB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10만 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메디톡스 0.51% 하락하면서 7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 현재 0.32% 상승합니다. 6만 2천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3% 강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22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펄어비스 현재 1% 넘게 상승합니다. 어제 검은 사막 전 세계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2.29% 하락하면서 10만 2,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와 현대로템 오늘 5% 넘게 상승합니다. 기아차도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쌍용양회 현재 3% 넘게 상승합니다. 빙그레도 현재 실적 개선과 함께 2%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2% 넘게 하락하고요. 두산밥켓, 한미사이언스, LG전자, 신세계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동성제약, 그리고 대호AEL, 4위에는 현대로템, SK하이닉스, 6위는 대아TI, 그리고 7위는 셀트리온, 8위는 대유입니다. 네, 2위인 동성제약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동성제약이 최근 들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제2의 신라젠으로 곽광받고 있습니다. 어제 동성제약은 52주 최고가를 새롭게 경신했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처음 돌파하면서 1조 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동성제약의 암치료법, 광역학 치료 임상실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 넘게 하락합니다. 현재 4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대호AEL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대호AEL이 이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 통보와 과징금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시켜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철도 차량 부품을 생산하는 이 대호AEL은 대표적인 남북한 경제 협력 관련주로 분류되는데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큰 편인 종목입니다. 6월에는 8,980원까지 오른 바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 거래 정지 중이고 5,420원에 현재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이번 주 내내 장기환 이사님 만나 뵙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저희 리뷰 하나 듣겠습니다. 8월 28일에 주셨던 종목인데 네이처셀이거든요. 지금 8거래일 만에 오늘장 기준으로는 5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36%였는데요. 목표 주가 달성 조금 모자란데 앞으로 흐름 어떨까요? 이제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낙폭에 대한 그 반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낙폭이 과하게 90% 이상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그 판단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10,000원 정도 뭐 선에서는 일단 팔고 쉬고 나중에 다시 매 시점을 그 잡는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급등했을 때는 최근에 한 3일 정도의 흐름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3일째 파는 거 오늘 고점 내지는 그 한 10,000원 가까이 되면은 그 정도에서 한번 매도하고 쉬고 다시 충분한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그 사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이처셀 함께 사셨던 분들 단기간에 50% 정도 수익권인데 함께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은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그 때문에 세 개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DNA 치료제, 필러, 보톡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어떤 그 삼각 구도를 완성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도 보면은 뭐 매출 성장률이 아주 이제 필러의 덕분으로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런 PDRN이라고 있는데 조직 재생 물질입니다. 이 PDRN의 어떤 꾸준한 그 매출 성장. 그리고 또 하나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보톡스에 대한 그 미래 가치 이것을 또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이런 PDRN. 그리고 필러, 보톡스, 이 삼각 구도가 갖춰져 있는 이런 회사다. 그러니까 우리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뭐 휴젤이나 메디톡스, 뭐 이런 회사하고 비슷한 흐름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매출이나 이익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 간 종목이 이제 바이오 종목에서도 이제 급락하면은 또 이런 종목에는 또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은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 판단을 드리면서 저는 뭐 지금은 41,200원 정도니까 현재가 매수 이 정도에서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6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안 간다 했을 때는 4만 원 선에서 또 손절 가격을 드리겠고요. 한번 바이오가 지금 오늘은 빠진다 하더라도 시장의 대세는 지금 제약바이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에서 오늘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가 매수 포착주 오늘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였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토우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홀리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수익률 리뷰부터 한 말씀 들어볼게요. 2주 전에 일진 머티리얼즈 주셨었죠? 지금 목표가로 주셨던 55,000원을 훌쩍 넘겨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13.5% 수익권인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일진 머티리얼을 소개시켜 드릴 때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모든 IT 전자제품과 리튬 이온 2차 전지 응급 직전제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의 그 판매 제조 목적으로 이게 설립된 회사다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이제 수소차 배터리의 엄청난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목표가를 제가 1차 55,000원, 2차 6만원까지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계속 신고가 돌파가 나오면서 2차 목표가였던 이제 6만원까지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보유 중이신 분들이 아직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래 사실 매매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 이제 매매 컨셉에 맞게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제 이미 2차 목표가를 이제 2차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눌림목 공략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5,000원을 익절가로 잡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들어봤고요. 지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데 특히 코스닥 쪽의 낙폭이 장 초반에 비해서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일 이제 양시장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와 이제 신흥국의 금융 불안에 이제 또 다시 하락을 보였고요. 뉴욕 증시 역시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도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던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미국이 중국에 이제 부과 예정인 2천억 달러 관세에 대한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이제 계획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일 이제 양시장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됐었던 게 아르헨티나가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구제금융 요청을 하면서 신흥국에도 금융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려가 제기된 것이 가장 이제 투자 심리에 위축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한국의 대외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이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겠지만 어제 오후 2시부터 그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수급 포지션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역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수급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승장이 나오더라고 해도 시장 자체가 양봉만 그리면서 계속 갈 수가 없는 게 시장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이제 8월처럼 급락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한구간의 반등을 마무리 짓고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간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오늘 매매 전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지난달 이제 초중반까지 기술적으로 바닥을 확인을 했고 일정 부분 반등하면서 상단에 이제 그 행복바스 상단에 대한 그 불안감이 아직은 존재하지만 그래 이제 돌파하기 위한 상승 동력이 아직 조금 부족하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도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 민감한 이슈가 지금 발생을 하면 하락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현재 이제 매매할 때는 추세폭이 살아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중심의 보수적인 매매로 일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장 추천주도 들어볼게요.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이제 파미셀 제약바이오 쪽으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파미셀은 이제 1968년에 설립돼서 1988년 상장한 기업이고요. 줄기세포 치료제 등 제조 및 판매, 연구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 사업과 친환경 난연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전문 기업으로 바이오 사업과 바이오 케미컬 사업부 두 개의 사업부를 두고 있고요. 주요 연구 분야로는 심장질환 치료제, 뇌질환 치료제, 척수질환 치료제, 간질환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폭이 살아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중심으로 보수적인 매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지금 섹터가 추세를 전환 중이고 8월 조정 시에도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거리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매수가는 지금 가격부터 16,500원, 목표가는 1차 22,500원, 2차 25,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파미셀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